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희 협회 드디어 벨지안 맥주 투어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덜란드 벨기에의 맥주 투어고요. 그 중에서 단순히 뭐 브뤼셀을 간다거나 암스테르담을 가는 게 아니고 맥주 투어잖아요. 맥주 기행. 저희는 이름을 정했는데 트라피스트 스토원을 갑니다. 트라피스트 스토원 많이들 아시죠?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한국에서 먹는다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트라피스트 맥주를 마시러 벨기에 가는 게 그 당시 대부분 맥덕들의 이제 뭐랄까요, 꿈이었어요. 뭔데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라피스트 맥주를 현지에서 수도원 앞에서 먹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숫자로 따져도 진짜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한국에 많은 트라피스트 맥주들이 이제 들어왔었죠. 지금은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때 한국에 트라피스트 맥주가 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 트라피스트 맥주가 다 한국에서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어떤 뭐랄까요, 궁금증 같은 게 좀 살짝 떨어진 측면이 있죠. 하지만 현지에서 트라피스트 맥주를 마신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경험이기도 하고요. 아마 갔다 오시면 할 얘기가, 그러니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여기 갔다 와서 너네 마셔봤어? 뭐 이런 거죠. 난 트라피스트 맥주 벨기에 5곳 다 가봤고 네덜란드 준데르트도 가봤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보면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고요.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냥 여름 휴가 이걸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죠? 토요일 날 오셔서 일요일 하루 쉬시면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되죠.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았어요. 혹시 휴가 내시거나 아니면은 주중에 갔다 오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좀 잡았고요. 토요일부터 토요일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정은 네덜란드 인아웃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가고요.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또 뭐가 있죠? 네,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를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유여행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운하 투어나 이런 거 해드리고, 아니면 자유여행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 이번 여행에 좀 또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도시를 몇 군데 가는데 오후 시간은 다 자유여행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곳 가시면 됩니다. 뭐 박물관 가셔도 되고, 뭐 와인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지역의 유명한 펍을 가셔도 되고, 뭐 저는 그러겠죠, 가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베스트말레예요. 유명하죠? 베스트말레는 이제 안트페르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말레에 가서 맥주를 마실 겁니다. 근데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원래 방문이 안 돼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방문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는 그 업률 시토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를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사람들이 오면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수도사가 따로 있고, 나머지 수도사들은 다 안에서 침묵과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는 수도원 안에서만 생산이 되지만 그 맥주를 전용으로 파는 레스토랑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레스토랑을 갈 예정이고요. 근처에 수도원 있으면 앞에까지 살짝 갔다 올 예정이긴 합니다. 베스트말레를 갔고요. 베스트말레는 뭐로 유명하죠? 두벨과 트리펠로 유명하죠. 두벨과 트리펠 스타일을 창시한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트페르펜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안트페르펜에 가서 뭐 루벤스로 유명하잖아요. 그 네로 뭐죠? 플란더스의 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이 루벤스의 그림이다. 안트페르펜 대성당인가요? 거기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서 네로랑 파트라슈가 죽잖아요. 그죠? 그 성당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트페르펜이 또 유명한 게 이 맥덕들 사이에서는 거기죠. 쿨미네이터.
그죠? 쿨미네이터가 진짜 맥덕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주인장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되게 고령이세요. 근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쿨미네이터는 왜 훌륭하냐면 거기는 그 주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숙성된 맥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미기한이 넘은 맥주를 팔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쿨미네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야 이거는 10년 숙성시켜야 돼. 뭐 그러면 뭐 상미기한과 상관없이 10년 숙성된 맥주들이 있습니다. 거의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거기에 이어받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가실 날이 또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쿨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맥주 마시러 왔어요 그러면은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뭐 드링크 비어, 뭐 너 여기 왔으면 드링크 비어 막 나가 이런데요. 테이스트 비어, 인조이 비어 이래야지만 들어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확고한 철학이 있는 아주 오래된 벨지안 펍이에요. 이게 안트페르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그 로슈포르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오르발 갑니다. 로슈포르는 한국에서 지금 다 마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로슈포르는 정말 좋은 맥주거든요. 정말 현지에서 먹는 또 그 느낌이랑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오르발 반드시 가봐야죠. 오르발 맥주 뭐 한국에 진짜 종종 들어오긴 하지만 현지에서 오르발 맥주를 한번 마셔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1년부터 5년까지의 오르발을 한꺼번에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베스블렌테렌. 베스블렌테렌은 정말 뭐 어떻게라도 꼭 가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뭐 훌륭한 트라피스트 맥주, 가장 유명한 트라피스트 맥주를 파는 곳이고,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솔직히 한국에 들어올 만한 맥주가 아니죠.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 워낙 정평이 나 있고 많이 사갈 수도 없고. 베스플란테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메이 갑니다. 근데 원래 그거 아세요? 시메이는 그 수도원 이름이 아니라는 것, 동네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메이 트라피스트 맥주 하면 시메이라고 하는 앱이, 그러니까 수도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메이는 수도원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고, 뭐더라? 스코르몬트인가요? 뭐 스쿠몬트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수도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맥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맥주 이름은 그냥 시메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메이 워낙 유명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시메이 치즈도 되게 궁금해요. 시메이 치즈도 트라피스트 치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시메이 치즈와 시메이 맥주를 먹는 것, 이게 진짜 시메이 그 맥주를 마실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죠. 시메이 치즈가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시메이 맥주는 한국에 있지만, 하지만 시메이 치즈는 또 트라피스트 인증을 또 받은 치즈거든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셀로 갑니다. 브리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깐띠옹을 가야겠죠. 그래서 깐띠옹도 이번에 갈 생각이고요. 깐띠옹 람빅 반드시 가서 직접 마셔봐야 되고, 또 괴지 말고 원액 람빅 또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리셀 가서 깐띠옹을 가볼 생각입니다. 깐띠옹은 브리셀에서 가장 오래된 람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호랄에선 탈퇴해서 정말 자기만의 전통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깐띠옹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브리셀 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맥주 펍들이 있는데, 뭐 델리리움 카페, 브리셀 이거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다양한 벨기에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브리셀이거든요. 브리셀에 가서 진짜 다양한 벨기에 맥주를 경험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네덜란드로 다시 갑니다. 준데르트로 다시 가고요.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를 두 군데를 다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가 라트라페, 뭐 워낙 유명하죠. 커드르페레를 만든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데르트가 있는데 준데르트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준데르트 맥주는 원래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쿼드루페까지 만들어서 두 종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데르트 같은데 진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준데르트 맥주 한국에서만 마셔봤는데 요번에 준데르트 가서 한번 현지에서 마시는 준데르트는 어떤지 꼭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풍차마을 근처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풍차마을 가서 그 전형적인 네덜란드의 모습들을 좀 즐기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입니다. 이런 일정을 개인이 투어에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수도원 그 트라피스 수도원에 뭐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갈 수도 없어요.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우버나 아니면은 현재 지인을 통해서 혹은 현지에 차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이제 섭외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같이 여행 가시는 게 한꺼번에 버스를 딱 대절을 해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시는 게 체력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아요.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해외 꼭 맥주 투어만 간 건 아니었지만 맥주 여행만 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출장도 가면서 뭐 겸사겸사 맥주 여행도 가고 그래 봤거든요. 뮌헨 같은 경우 2015년 이후부터는 진짜 맥주 투어만 독일에 몇 번 갔었고 되게 힘들어요.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다 기차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맥주가 목적인 여행은 아침부터 맥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니까 어디 가서 뭐 커피 대신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신기한 맥주 있으면 마시고 그 지역의 중요한 맥주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힘듭니다. 또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또 기차 타고 다음 도시 가서 또 맥주 먹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자고 한 4일에서 5일만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또 하나, 맥주 구매하잖아요. 현지에서 맥주 구매하는데 이거 맥주 구매한 거 트렁크에 싣고 와, 이거 움직이는 거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대단한 진짜 노력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맥주 투어를 가면은 버스에 탁 실어서 그냥 가면 돼요. 버스에 탁 싣고 마지막 날에 그냥 트렁크 딱 가지고 공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벨지안 투어, 벨지안 트라피스트 투어는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투어예요. 저희 곧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 인스타 보시고 저희 항상 저희 여행 같이 하는 스페셜 투어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스페셜 투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문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셜 투어에서는 특별 금융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비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투어에서 비용을 뭐 미리 대주기도 하고 갔다 와서 대주기도 하면서 무이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당연히 무이자로 해야겠죠.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무이자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금융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거 이용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중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뭔가 기회가 왔었을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때 내가 지금 가면 뭐가 좀 부족하고 힘들고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그냥 이럴 때 딱 가고 갔다 오면 좀 힘들겠죠. 뭐 직장에서도 좀 힘들 수 있고 비용적으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갔다 온 얘기를, 그때 한 경험을 계속 우리가 회자할 수 있고, 그때 그래도 갔다 오기 잘했지. 지금 가려면, 그때는 뭐 돈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려니까 1000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절대 여행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르면 올랐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계속 꼬시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해보죠. 오늘 맥주뉴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 제가 저번 주에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축구와 맥주에 대한 기사인데 그거 잠깐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맥주 사전 얘기하도록 하죠.